오늘 첫 소식은 방금 말씀드린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지금은 이제 부부가 헤어졌습니다. 사위가 특혜 채용을 수사하던 검찰이 최근에 그 딸인 문다혜 씨와 당시 청와대 인사들 간의 금전 거래를 수사해 왔는데요. 급기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셈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채용을 놓고 뇌물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거듭 제기돼 왔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사위 서모 씨 취업하는데 영향력 행사한 적 없습니까? 그 대통령님 관련된 거 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인 영향력 행사한 적이 없느냐 이거고요. 예, 없습니다. 예. 전혀 도와준 적 없고요. 예. 영향력 행사한 적이 없다 이거죠? 예. 확실합니까? 예. 문 대통령 사위가 타이 이스타제스에 취업했을 무렵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됐고 2년 뒤 그러니까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전북 전주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자리를 얻기 위해서 뭔가 특혜 취업을 한 것, 이거 뇌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신속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그 대목,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한 것이 2018년 3월,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태국에 채용된 것이 그해 7월. 그러니까 한 서너 달 차이가 있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구자룡 변호사님께요. 자, 드디어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까지 부부의 계좌를 추적하는 영장을 발부받았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혐의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쉽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1억 원의 채무가 있어요. 예. 그걸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면은 예. 저는 그 1억 원을 안 갚아도 되겠잖아요. 네. 그건 제가 직접 받은 것처럼 평가가 되거든요, 법적으로. 제 3자 뇌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명드리는 건데 네. 제3자가 그냥 받았으면은 제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때는 제가 부정한 청탁이라는 걸 들어줬어야만 성립이 돼요. 네. 근데 제가 갚아야 되는 걸 누군가 대신 갚아줘서 제가 지급을 면했다라고 하면 제가 받은 걸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생활비도 마찬가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딸 가족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해 왔다라는 소문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이상직 의원에 의해서 딸 가족이 취업이 됐다라고 네. 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생활비를 지원하던 거를 이제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럼 내가 지급을 해주던 것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이득을 얻었으니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받은 이득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되면 이거는 직접 뇌물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때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 성립 범위가 좀 더 늘어나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만 따지는데 대통령은 어떤 직책에 대해서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요. 중진군 이사장 같은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그 어려운 관문이 필요가 없게 되는 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급을 면하는 그 구조가 성립이 되면 네. 부정한 청탁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성립 범위가 넓은데 여기서 관련돼서 볼 거는 취업 특혜에 대한 건데 이제 그 이상직 의원이 이 사람을 취업시켜라라면서 이제 서류를 주고 갔다라는 네. 그 서모 씨, 예. 그러니까 사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진술도 나오고 있는데 이스타항공이 이상직 의원이 지배하고 있을 때 직원들에 대해서도 특혜 채용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와중에 이것도 같은 패턴 아니냐라는 것, 그리고 또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게 계열사로서 이상직 의원이 지배하던 거냐 아니냐라는 것에 논란이 있을 때 이상직 의원이 처음에 부정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확정 판결, 이게 지금 판결로서 그 이스타항공의 70억 원이 그쪽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것도 드러나서 그것도 지금 유죄가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지금 이제 무르익었기 때문에 70억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 타이 이스타젯의 설립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태국에. 그렇죠. 거기서 그 쓰였습니다. 돈의 일부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에게 봉급을 줬다는 그렇죠. 거기에도 이제 쓰이는 거기 돈이다. 운영자금 그렇죠.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에 지배했던 것부터도 부정을 했었는데 지배했던 게 맞고 계열사도 맞고 특혜 채용 와중에 이것도 같은 패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쭉 이제 악의가 맞아 들어가는 변호사님, 마술입니다. 제 질문을 좀 바꿔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검찰이 전주지검이 말이죠. 지금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계좌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문 전 대통령 이름으로든 김정숙 여사의 이름으로든 딸과 사위를 위해서 매달 가령 몇백만 원씩이 나가다가 갑자기 그 돈이 나가던 돈이 딱 끊겼다.
그러면 그때부터 타이 이스타젯에서 봉급을 받았다면 이게 다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구조는 그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었던 사건을 한번 보면은 그 조민 씨 사건 있죠. 네. 그때 조국 전 장관이 그 등록금을 계속 대줬었어요. 네. 근데 장학금이 들어오니까 예. 그 등록금만큼에 대해서 지급을 면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뇌물은 아니지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유죄가 됐거든요. 네. 구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성립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네. 설주한 대변인께요. 자, 이런 경우에 지금 대가성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나요? 글쎄요, 저는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요. 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뭐 자회사의 자회사 타이 이스테자시라는 어떤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네. 거기서 이 서모 씨라는 분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 사위가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뭐 그런 것도 실질을 따져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그냥 등록만 직원으로 등록만 해놓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월급을 꾸준히 받아갔다라고 한다면 네. 어떤 뭐 좀 부정한 돈이 되겠죠. 이것은 정식적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이 부분의 실질을 좀 근로의 실질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이 부분은 수사의 결과로서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 사람이 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부여받은 직책을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한 부분이 있다. 물론 네. 그 일이 완성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고 일을 못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지금 있으니까요. 보도된 바로는 아무튼 그 사람이 항공사 근무 경험이 전무한데 채용된 건 또 전무라는 직급에 채용이 됐다. 이래서 뭐 전무 해가지고 또 이제 말들이 많았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보통 이제 기업에서 예. 그 이제 뭐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대관 업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국회라든지 정부를 상대로 해서 대관 업무를 하는 직원들 대통령 사위가 대관 업무를 해요. 아니요. 대통령 사위라 해서 꼭 대관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일반적으로 그런 대관 업무를 하는 분들을 많이 뽑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취직된 그 이 직장에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대관 업무는 할 수는 있다. 왜냐면 정부라든지 국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또 가지고 있고 네. 그 부분 관련한 과거 상임위 뭐 보좌관이라든지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사위가 대관 업무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 아니 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뭐 왜 전무로 이 사람을 그 전에 같은 동종 경험도 없는데 네. 직종의 경력도 없는데 뽑았냐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채용 가지고 이게 불법이냐 이 자체만 두고 이를 전무로 채용을 한 가지고 불법이냐 이게 부당한 거냐 이건 또 따져봐야 될 그 사람이 문제거든요. 가령 항공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뽑았겠지만 없는데 뽑았다면 대통령의 그 장인이 되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은근히 기대했기 때문 아닌가요? 뭐 그게 그런- 합리적인 추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심이 그런 기업에 특히 예. 뭐 이상직 의원한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진술로서 아마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누구나 저는 앵커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통령 사위라는 대통령 가족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러한 뭔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력을 기대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지금 이 부분을 월급을 가지고 뇌물이다라고 하려면은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네. 아직까지는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이 타이 이스타젯의 어떤 이거 대가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 여부는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하나만 네. 짚으면 대관 업무랑 빗대셨는데 지금 타이 스타젯이에요. 네. 태국에 있는 법인이잖아요. 아, 네.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대관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제가 연결 말씀드린 아니 건 그러니까 그 뜻이 대관에 아니라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대를 뭘 기대해서 태국에 있는 회사가 그 사위를 채용했겠냐 이거죠. 그건 태국 법인이잖아요. 아닙니다. 항공법인은 항공에 관련된 그런 국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 항공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나라 취향을 하게 되면 그건 국토교통부 소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국 법인이잖아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국회 경험이 있다거나 본인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구조에 맞아 들어갈 수 있을 변호사님, 텐데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이 지금 서모 씨라는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 정부하고 뭐 만날 일이 있다 거의 고위 관리들을 이제 그 이스타 항공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때 서로 명함 주고받으면서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위올시다. 이러면 태국 정부의 관리들이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글쎄요. 제가 그거는 뭐 태국 정부의 입장까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가지고서 기업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자신의
그 이제 장인어른을 팔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정당했다면 이상직 의원이 내 회사라는 것도 부정하고 내 계열사라는 것도 부정하고 취업에 대해서 특혜가 시비가 있는 것도 부정하고 다 부정했었어요. 이제 와가지고는 정당에서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면 처음에 왜 부정했을까부터의 말이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단정적으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자들이 이것을 인정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추정으로 말씀드리는 바이고, 또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그런 의혹을 지금 꺼내놓고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천 소장님께요. 자, 그래도 조금 이 얘기가 꼬리를 물고 있는데, 대가성 이 부분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이제 대통령이 감투를 줬다면 이게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그냥 평범한 분이라기보다 네.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민주당 국회의원을 냈었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분은 실은 문재인 정부 때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아니라 네. 19대 국회, 그러니까 2016년에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실은 원래 거기 전북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이었고, 네. 공천을 받은 거는 원래 본인의 지역구에서 다시 한번 공천을 받아서 그냥 출마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선인 거를 공천받아서 출마했다 그러면 마치 이제 그 전에 없다가 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네. 2016년에 전북 전주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있었고, 다시 같은 지역구에서 2020년에 공천을 받아서 또 나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이 아니냐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랑 이렇게 그 뭐 정부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있지도 않았었고, 네. 일단 좀 그렇게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중진공 이사장을 그 자리를 놓고 중진공 이사장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다만 있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 윤석열 정부에 많은 관계된 분이 뭔가 이렇게 저렇게 자리를 맡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때 관여했던, 또는 민주당에 관여했던 전직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러저런 자리를 맡는 거는 네. 이례적이라기보단 일반적인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 자체만 가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대가성이라고 보는 거는 입증돼야 될 게 훨씬 더 많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재선급 국회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을 맡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이례적이라 보기는 여러모로 어렵거든요. 역대 정부를 다 통틀어 보더라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말해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그게 가능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검찰이 문다희 씨의 돈 거래를 의심하고 문 전 대통령 내외의 계좌까지 들여다보게 된 시발점, 이것은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6월 당시 곽상도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시 곽상도 전 의원과 이것을 반박했던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대통령 딸 가족이 해외 어디로 왜 갔는지, 대선 캠프 인사에게 자리를 챙겨준 대가로 사이의 해외 취직이 이루어진 것인지 추적한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문다혜 씨 가족은 대통령 임기 중에 부동산도 처분하고 왜 해외로 이주한 것일까요?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 상황 관련이나 자녀 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저 내용은 5년 전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5년 동안 문다혜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특히 청와대 그 안 식구들하고 뭐 이러저러한 이제 금전 거래가 있었다, 이게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호준석 대변인께요. 자, 결국은 그러한 문다혜 씨를 거쳐가거나 문다혜 씨에게 왔던 돈들,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의혹이 제기됐었던 청와대, 당시 청와대 관련된 직원들, 네. 금전거래, 문다혜 씨와의 금전거래가 이미 3건 조사 대상입니다. 네, 춘추관장 했더니도 거기 이름이 오르내리더군요. 그렇습니다. 유승화 전 춘추관장인데요. 네. 유승화 전 춘추관장은 김정숙 여사를 수행했었던, 그러니까 원래 제2 부속실에 근무했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쇼핑하고 할 때
현금을 갖고 가가지고 대신 결제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다는 사람이에요. 네.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그동안 많이 보도됐었던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 네. 그런데 이제 총무 비서관실에 석연치 않게 취업됐다는 그때부터 이제 그 의혹이 있었던 그 딸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태국에서 경호를 맡았었던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요원입니다. 네. 이 사람한테는 문다혜 씨가 수천만 원을 이 사람한테 줘가지고 네. 이 사람이 본인의 한국 계좌에 입금을 했다가 또 그게 출금된 하. 그런 그것이 이제 전해졌었죠. 네. 조사가 됐었죠. 근데 그때쯤에 이제 그 문다혜 씨 부부가 서울에서 집을 샀다가 나중에 이제 차익을 봤다는 이제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의심받는 것인데.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게 떳떳한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개인 간의 어떤 거래였다면은 그걸 진술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게 일반인들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단골 디자이너의 딸은 소환에 계속 불응했고요. 응하지 네.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소아 전 춘추관장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검찰 네. 가서.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게 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늦게 하느냐, 그다음에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지적은 정치적으로 보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사회 정의의 관념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것을 없던 일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수사에서 밝힐 것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이제 바로잡을 것은 이상직 전 의원은요. 2016년에는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 예. 네, 그 전에 국회의원 했었고요. 네. 2016년 못 받았었는데 2020년에 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2016년에 자신의 경쟁자가 또다시 공천 경쟁을 했는데 석연치 않게 그 경쟁자는 초기에 컷오프 돼 버렸고 이분이 이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이 재선을 했는데 연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네. 공백기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잡은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는 것이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관계입니다. 과거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이미 문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친분이 돼 있었어요. 후보가 선출 안 되고 했을 때 우리가 큰 행사를 한 게 전라도였어요. 어마어마한 대성을 했잖아요. 그 이상직 의원이 다 한 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문 대통령하고 사모님하고는 늘 전화도 할 수 있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걸 굉장히 과시하고 다녔죠. 네, 최 소장님. 네. 이제 저런 경우에 말이죠. 대통령이 관계되어 있을 경우에 진짜로 사이가 가까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호가호위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 호준석 대변인 말씀한 거 관련해서 얘기하면 네. 2000 저 공천 문제요? 예. 네네. 이거 관련 연결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면 네. 2000 그러니까 제가 회기는 약간 착각을 했지만 2012년 전북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이었고 예. 그런데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온 다음에 떨어졌고 네. 그때는 여차저차 안 됐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같은 지역구에서 이번에 다시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거나 비례대표가 지역구를 갖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같은 지역구에서 한 번 국회의원 했던 분이 한 번 안 됐다가 한 번 다시 하는 거 자체고 네. 이런 상황을 어떤 특혜로 보거나 아니면 대가성으로 보는 거는 이 자체만으로는 제가 보기엔 거리가 좀 멀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증거를 더 내놓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그런 뜻이죠. 얘기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하셨었잖아요. 네. 한 2015년경으로 제가 2014년 15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가 현직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당시 이상직 의원이. 네. 당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할 때 대표 한 분은 대표 신분이고 한 분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면 네. 당연히 대표 2년을 하면 네. 2년을 다 채우진 못했었지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서로 알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서로 알만한 개연성이 없는데 별도로 아는 개인적인 어떤 친분을 아는 사이가 아니라 한 분은 당대표, 한 분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알던 사이에 연장으로 쭉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사적인 뭔가로 볼 만한 개연성은 요거 현재만으로는 매우 현저히 낮다. 너무 당연한 공적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 굉장히 친한 사이야라고 하는 말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분이 이제 원래 우리가 지금 아마 민주당 말고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네.
어지간한 분은 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것 같거든요. 아니 지역구 국회의원이 예. 나는 대통령이랑은 뭐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얘기할 네. 이유가 없고 예. 당연히 그거는 좀 뭐랄까 허위는 아니지만 약간 허세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척해야지 뭔가 하다못해 예산을 따오든 지역 민들이 보기에도 뭔가 뭐 우호적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역구가 전북 전주라는 걸 고려할 때 네. 그래서 이상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것처럼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실은 전혀 이상할 게 아니다. 정치의 속성을 고려할 때. 특히 그 사람은 또 이스타 항공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욱더 그런 이제 전체적인 정황을 저희가 짐작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인물은 사실은 지금 이제 이혼한 사이지만 당시에 그 부부였고 또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검찰에 3번이나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설주환 변호사님, 네. 그 이 서모 씨 말이죠, 그 사위, 이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뭐가 나온 겁니까? 뭐 진술 거부를 했다는 거 보면 중요한 진술은 아마 안 나왔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당연히 그 외적 어떤 당사자의 진술 외에 이 당사자의 진술을 예상되는 진술을 탄핵 무조건 이제 부인을 하겠죠. 왜냐하면 네. 피혐의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부인을 할 것이고, 근데 이 부인을 하는 것을 탄핵시키기 위한 간접 정황 증거를 찾아야 되겠죠. 아니면 네. 직접 정황 증거가 있다고 네. 한다면 이제 당연히 그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재판 단계에서 증인 신문이나 아니면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아마 지금 검찰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구자룡 변호사님께요. 검찰 수사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지요. 국민의힘이 고소고발을 한 것이 4년 전인데, 자, 이 왜 4년 동안 이게 지금 질질 끌어오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뭐가 무서운 겁니까? 사실 뭐 정치적으로 휘말려 가지고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논란이 생기는 거를 굉장히 우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일반적인 사건은 3개월 안에 처리하게 되는 게 원칙이고 네. 그 이후에는 장기 미제로 분류해 가지고 특별 관리를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건 뭐 3개월, 3년도 아니고 4년이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례적이다. 근데 이게 지금 적인 부분이 이제 개입이 돼 있다라고 굉장히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네. 뭐 공천 얘기도 나왔지만 이분이 이제 지금 전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공천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거의 당선급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공천과 관련해서 특혜가 있었는지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팔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가족을 자기 회사에 취업시켜 주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꼼꼼하게 가겠다라는 것이 작용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4년은 너무 길다. 이거는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저희가 나눈 내용의 그 요점은 전주지검이 법원으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추적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TV조선에서 추가로 확인이 되고 속보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